돈을 들이지 않고 건강해지는 열쇠가 바로 이 물 안에 있다.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물. 지난 3주간의 물을 마시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세 분 모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압 수치가 떨어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만 먹었는데. 직접 확인한 물이 가져온 몸의 변화. 하지만 제대로 드셔야만 괜찮고요. 잘못 드시면 큰일 납니다. 있으신 분들은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수가 찰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물을 과하게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물맛 제대로 알려줄 워터 소믈리에 김하늘 몸신의 등장. 물도 각 특징이 있고요. 고유의 맛이 있습니다. 물에도 맛이 있다. 모두를 흥분시킨 몸신의 도전. 좀 더 깔끔한 맛이 나는 4번이 영천수인 것 같습니다. 알수록 놀라운 물 이야기. 육류를 먹을 때 물을 사용하게 되면 미네랄의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미네랄이 들어있는 좋습니다. 이거 대박이다. 오늘 나는 몸신이다에서 알려드립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지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해드릴 똑똑한 정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네요. 원조 국민 남동생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냥 순돌이 이렇게 부르고 싶은 이건주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세상에. 그 이건주 씨의 6살 때 그때로 한번 가보면 제가 그동안 그때 가장 큰 충격과 오해를 받았을 때 아들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닮았어. 아들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닮았어. 건주가 지나가던 어른들이 야 혹시 저 이용식 씨가 네 아빠 아니냐? 그러니까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귀찮으니까 꼬마 입장에서 네 맞아요 네네 예 그래갖고 왜 아니 닮으셨어요. 예 그래갖고 왜 아니 닮으셨어요. 엄마 아니야? 아니 없는 무적을 만드세요 지금. 아니 여기 쳐다보다 여기 보니까 가족이 모인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딱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요. 일가족. 이제 녹화 끝나고 가족 여행 가시려고 옷까지 맞춰서 이서진은 대충 바닷가 어디까지. 그래요. 자,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로 오늘 프로그램 진행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오늘의 주제 이것이 현재 질병의 80%까지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약 이것이 1.5%가 부족하다, 그만큼만 부족해도 피로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을 가져오고요. 만약에 우리 몸에서 이것이 12%가 부족하다, 그럼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것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피부 노화를 앞당기게 되고 또 비만의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신체의 어느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신 기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것.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한 잔의 기적. 내 몸에 필요한 물. 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물. 예. 우리가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것인데 잊고 있었네요. 그렇죠. 예. 사실 물은 우리 사람의 구성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죠. 우리 몸의 체중의 약 60%가 물이고요. 뇌와 근육의 약 75%가 물입니다. 여러분, 뇌는 다른 걸로 구성된 것 같지만 사실 물이 그렇게 많이 차지를 하고요. 연골의 80%, 혈액의 94%가 물입니다. 최근에 이 물의 중요성을 밝혀낸 국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뇌에 물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별같이 보이는 저 하얀 색깔 세포가 물의 순환 통로로 쓰이는, 수분의 통로로 쓰이는 비신경 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수분 통로는 수분의 순환, 그다음에 노폐물 조절 역할 정도밖에는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뇌의 학습과 연관이 있다. 즉 사람의 언어 능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이게 의식적으로 물을 좀 마시는 타입이세요? 어떠세요? 이모 씨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좀 평소에 많이 마시는 편이거든요. 예, 예전에 정말 많이 마실 때는 생수병을 큰 거로 가지고 다니면서 차에서 마실 정도로 많이 마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물을 많이 마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많이 마시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닮았어도 참 그 체질이라는 게 이렇게 틀릴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물을 먹으면서 기분 좋고 이런 걸 못 느껴. 물이 왜 필요? 네, 난 그런 걸 못 느끼고. 그럼 목마르다 이런 느낌도 별로 없으시고요? 난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고. 아니 있으면 먹고 없으면 뭐요? 계속 드시는 거 물 아니에요? 먹을 시간에 다른 거 먹을 것도 많은데 왜 물 먹고? 실제 이제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이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 도움이 됩니다. 실제 나트륨이라든지 당, 또 지방 하면 뭐예요? 적게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영양소의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에서 18,300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물을 하루에 한 컵에서 3컵 정도 더 마시는 사람이 적게 먹는 사람보다 하루에 섭취한 칼로리 섭취량이 68에서 205 킬로칼로리 정도 더 적게 먹고 있었고요. 나트륨의 경우에는 78에서 235mg 정도 더 적게 먹고 설탕 섭취량도 5에서 18g 그리고 콜레스테롤 섭취량도 7에서 21mg 적게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몸에게 소중하고 또 체중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절로 저는 물을 마시고 예. 우리 물 한 잔 먹고 물 얘기 그렇죠. 물 좀 마시고. 지금 정은아 씨 마시는 거 보니까 나도 또 마셔야 되겠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 내내 물이 왜 소중한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어떤 물을 마셔야 되고 어떻게 마셔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여러분께 펼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는 이야기, 오늘 들려주실 특별한 몸신 주치 같이 모셔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몸신! 내 건강을 채우는 물. 여러분은 어떤 물을 어떻게 마시고 계십니까? 물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안내할 오늘의 몸신 주치. 한의사 신동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네. 물 얘기들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돈에 들이지 않고 건강해지는 열쇠가 바로 이 물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좀 준비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예, 이 관이 쫙 연결돼 있는 것으로 봐서 네, 뭔가 이-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예. 관에 제가 우리가 먹는 물을 파란색 염료로 예, 색소를 입혀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 마시면서 내려가는 과정 중에 제가 네.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자, 우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입을 지나서 식도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물이 입에 들어가면 맨 처음 해주는 건 혀를 적셔주게 되죠. 근데 우리가 맛을 느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물에 음식의 화학 성분이 녹지 않으면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맛을 느껴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네. 또 구강에 있는 세균들을 씻어서 위장으로 끌고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지나는 식도들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점막에 수분을 공급하니까 부드럽게 연동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겠죠. 그리고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하니까 감기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장 쪽으로 바로 해서 내려갔습니다. 네, 위장에서는 물이 거의 흡수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통과가 되는군요.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12지장 쪽으로 거쳐서 소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소장에서 대부분의 물, 우리가 섭취한 물의 80%가 흡수가 되게 됩니다. 소장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지나서 나머지 대장을 지나게 되고요. 이제 상당히 또 여기서 흡수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서? 대장에서도 나머지 물들의 상당량이 흡수가 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거쳐서 심장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흡수된 물이 혈액을 타고 심장으로 가게 되는데 중간 단계에서 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으로부터 전신에 뻗쳤다가 콩팥을 지나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배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변으로. 네, 이분은 정상적이신 분인데 소변줄을 차고 계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뭐 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세포가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따라서 수분이 부족하면 몸속 노폐물의 배출이 잘 안 되니까 독소가 쌓이게 되고 또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죠. 물만 잘 마셔도 몸속 노폐물 배출에 큰 도움을 가지게 되니까 병을 예방할 수 있어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직접 또 처음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평소에 물을 잘 마시지 않는 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간의 물을 마시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평소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시되 매일 2리터의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예, 그 과정 한번 같이 지켜보실까요? 네, 물 마시기 3주 프로젝트에 세 분이 오셨습니다.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비만 관련돼서 그런 게 좀 걱정되는 것들이 많죠. 순수 물만 따지면 한 500 정도 마시는 것 같고요. 체격이 건장하신데도 평소에 물을 많이 안 먹는 편이에요. 커피를 한 두세 잔 정도 먹는 편이에요. 소변 넣으면은 색깔도 많이 노랗고 거품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담배도 좀 많이 피는 편이라서 그게 좀 걱정돼요. 물을 이렇게 적게 드시는 분들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세 분 모두 몇 가지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약 드시듯이 물을 드시네요. (3주가) 지났습니다. 어디 볼까요? 달라졌네. 뭔가 표정은 밝아지신 것 같은데. 네. 자, 바로 이 물 마시기 3주 프로젝트 참가한 세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박수로 맞아주시죠. 이분들이었어요? 화면하고 많이 다르네. 앉아 계셨던 거예요? 야, 아니 이렇게 건장한 체격의 남성 두 분과 또 여성분이신데 저 처음에 물 마시기 시작했을 때는 좀 금방 자주 화장실도 가야 되고 네.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진짜 마실까 말까였고 그다음 좀 많이 마셨다 이렇게 싶으면 한 3잔 정도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물을 마시다 보니까 너무 많은 변화가 생겨서 가장 제가 이제 와닿았던 게 좀 어지러움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거 병원을 가야 되나? 내가 무슨 중병에 걸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그 증상이 없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다음에 몸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좀 체크를 하셨죠? 네, 그 그렇습니다. 결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볼까요? 아니 박세환 씨는 무려 99가 떨어졌어요. 중성 지방이. 혈압도 10이 떨어졌고요. 대박이다 진짜. 그리고 장재승 씨는 보니까 중성 지방도 51이 떨어졌는데 콜레스테롤 14가 내려갔네요. 여러분 처음 보시는 거죠? 예. 네, 한번 보세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압 이거는 혈액의 건강, 혈관의 건강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거든요. 세 분 모두 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압 수치가 모두 떨어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인체가 60%, 70% 이상의 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혈액은 80~9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 대사에서도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물이 부족해지면 아주 쉽게 혈액이 조금 더 농축이 되면서 끈적거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순환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물을 마시면 이게 또 풀어져서 혈액 순환이나 조직 순환이 잘 되게 되는데 이렇게 순환이 잘 되게 되면 우리 몸에 중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쌓이는 거를 좀 방지할 수가 있고 노폐물의 배설도 굉장히 잘 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 몸 체중이 줄 수가 있는데 저기 결과에는 사실 안 나왔지만 이 세 분이 전부 다 체중이 조금씩 줄었어요. 확실히 물만 잘 먹어도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수치만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떨어진 네. 거 보니까요. 여기서 놀라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외에 개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가 있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죠. 먼저 박세환 씨의 백혈구 수치를 보면 11,400이었거든요. 7,920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는 정상 범위의 수치입니다. 이양미 씨도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는 20 아래인데요. 20보다 높은 22를 보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험 후 결과를 보시면 11로 거의 절반 떨어지셨죠. 정상 범위로 떨어지신 겁니다. 정상 범위로 떨어지신 겁니다. 이 백혈구하고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고 몸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몸속에 노폐물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들이 쌓여서 혈관 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만큼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지는데 3주간의 물 마시기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혈액 속에 노폐물 그리고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장재승 씨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사람은 이 수치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 즉 탈수가 나타나면 전해질의 불균형이 초래가 되고 전해질 불균형이 지속이 되면 신장에 부담을 주면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장재승 씨의 경우에는 체험 전에는 1.23 범위로 정상 범위보다 약간 높은 상태셨고요. 3주간 물을 드신 결과 1.18로 정상 범위 내로 들어오셨습니다. 정상 범위 내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고개를 아주 깊이 끄덕이면서 지금 결과에 스스로 감동한 반응을 계속 보여주셔서 어떠세요? 결과 보고 나니까 어떤 게 제일 좀 기분이 좋으세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제가 많이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물만 먹었는데. 그렇죠. 가장 변화가 많이 했던 게 피부가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노폐물에 아무래도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피부가 좀 많이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홀피부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러신 줄 알았어요. 네. 매끈매끈하고. 아니 이렇게 큰 체격에 물 없이 어떻게 사셨대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변비도 좀 있었는데
확실히 그런 건 좋더라고요. 네. 세 분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볼까요? 정말 대박이다. 그냥 물을 마셨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성인 하루에 물 섭취 권장량은요. 하루에 8잔에서 10잔입니다. 보통 본인 체중의 30ml를 곱한 양을 하루에 내가 먹어야 될 물 섭취량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체중에? 그렇습니다. 60kg인 사람은 60 곱하기 3 해서 1.8리터 정도를 드셔야 되는 거죠.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도대체 물을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용식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하루에 0.6리터 정도 먹는다고. 600ml.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성적으로 수분 부족 현상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만성 탈수 상황이 되고 어지럼증이나 피로나 또는 뭐 피부에 주름이 생겼다거나 또는 뭐 변비가 생겼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왜 이렇게 물이 부족하다는 거는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물을 예. 한의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체내에 이제 수분이 부족한 것을 한방에서는 진액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으로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손톱이 마르고 잘 갈라지거나 깨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이 부족한 거고요. 그리고 또 혀가 침 분비가 잘 안 되고 건조하다. 그리고 소변 양이 색이 짙어지고 양이 적어지는 경우, 또 대변이 계속 굳게 나오는 경우, 이러한 증상들이 탈수 증상, 진액 부족의 증상 등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내 몸속의 수분량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테스트를 준비해 왔거든요. 좋다, 저런 검사. 우리 몸속의 수분량 얼마나 되는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투명한 아크릴판을 전부 나눠드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폐에 있는 기관지 그리고 폐포, 허파, 꽈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들은 항상 물에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만 들러붙지가 않습니다. 물이 표면 장력을 주어서 폐포가 동그랗게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기관지에서도 공기가 드나들 공간이 확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김을 통해서 나오는 습기를 보면 우리 몸속에 수분이 많고 적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크릴판을 세운 후에 입김을 충분히 분 상태에서 입김이 소실되게 되잖아요. 보자면 이렇게 입김이 없어지게 되죠. 네. 이렇게 입김이 없어지게 되죠. 네. 이 없어지는 시간을 측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이죠. 생각보다 상태가 레이디 제인 제일 먼저. 네, 위험합니다. 네, 위험. 사라졌어요. 꼴찌네요. 레이디 제인 꼴찌. 자, 그리고 그러면 이혜정 선생님. 안 돼. 이용식 선생 없어졌어요. 예, 이용 선생님 없어졌고요. 이용식 선생 없어졌어요. 예, 이용 선생님 없어졌고요. 이건주 씨 끝났고요. 이제 없어졌어요. 제일 오래. 이모 씨? 아직 남았어요. 아직. 이건주 씨 끝났고요. 이모 씨 아직도 남아있어. 제일 오래. 이모 씨? 아직 남았어요. 아직. 이제 없어졌어요. 와, 또 1등이네. 물 많이 먹는다더니 정말 다르시네요. 근데 저희가 이용식 선생님한테 졌어요. 심지어. 그러니까요. 난 지금 남 모르게 지금 많이 먹었어요. 갑자기 그런 것 때문에.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계속 먹었더니 만약에 이 방법을 통해서 했을 때 정말 너무 금방 싹 휘발되듯이 없어진다 그러면 확실히 내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시고 물을 더 많이 드실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목마를 때 물 마시면 되지라고 생각을 보통은 하실 텐데 그땐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그땐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갈증을 느낄 때는 우리 몸이
탈수 상태를 겪고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고요. 또 탈수를 감지하는 갈증 중추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비타민 챙겨 드시듯이 적정량의 물은 항상 챙겨서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제 어르신들 보면요. 갈증이 있어서 물을 드셔야 되는데 입이 마르다고 맞아, 해서 입이 말라. 사탕이나 껌을 드세요. 맞아. 그래서 사탕이나 껌 드실 때 내가 좀 사탕 먹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물 한 모금 드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입이 말라. 물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계신데 간이 안 좋으신 분이 계세요. 간경화 있으신 분들은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을 과음하시게 되면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수가 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콩팥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 또 심장이 약하신 분들도 당연합니다. 체액량이 늘어나니까 심장이 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또 하나는 부신 기능이 약해지신 분, 또 갑상선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혹시 내가 물이 안 맞는 사람은 아닌가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요새 마트에 가면요 물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어요. 브랜드도 많아졌지만 기능도 다 다른 물이 있어서 뭘 사야 될지를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물도 요즘엔 종류가 많아서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물을 건강하게 드시려면 무엇보다 내게 맞는 물을 골라서 드셔야 합니다. 아니 물이 무슨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골라서 마셔야 돼요 물을? 골라서 드셔야죠. 이왕 마시는 물, 우리 몸에 꼭 맞는 물을 찾아 마신다면 좋겠죠. 그렇다면 이제 물의 종류를 저희가 공부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경도에 따라서 경수하고 연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 이름입니다. 연수기는 들어봤어요. 연수기는 들어봤어요. 경수는 남자 이름인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의 양으로 이 경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들이 많으면 단단한 경자를 써서 경수, 그리고 이 물질이 적으면 부드럽다고 해서 연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경수에는 광물이 많이 포함된 지하수 그리고 강물이 해당이 되고요. 연수에는 증류수 그리고 빗물 그리고 수돗물이 해당이 됩니다. 유럽에는 석회암층이 매우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생수의 경우에는 경수가 매우 많고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수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워낙에 산악지대의 특성이 있어서 물이 빠르게 흘러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광물질이 함유되기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생수는 연수가 많습니다. 이처럼 이제 성질이 전혀 다른 물이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 다르게 마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체질에 따라 다르게 어떻게요? 근육질의 체질에는요 칼슘이 적은 연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체내에 이제 칼슘이 많게 되면 근육이 뭉치는 것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적은 연수를 드시라고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지방이 조금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칼슘이 많은 경수가 좋습니다. 이 칼슘이 분해돼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동맥경화 콜레스테롤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칼슘을 밖에서부터 보충을 해주면 그게 나오지 않아서 콜레스테롤 상승도 억제할 수가 있고 동맥경화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경수를 만나야 되나 연수를 만나야 되나. 경수의 대표적인 물이 이제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이 광물질들 이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미네랄 워터인데요. 미네랄 워터를 흡수했을 때 우리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요 사례자의 적혈구가 보이는데 20대입니다. 근데 이분 저렇게 적혈구가 다 붙어 있어요. 왜요? 몰려다녀요. 네, 저거 염전 네. 현상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분이 미네랄 워터를 드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네랄 워터를 드신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실까요? 자, 앞서 미네랄 워터를 마시기 전에 저 상태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미네랄 워터를 이제 마시고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을 때예요? 불과 20분 경과했을 때, 불과 20분 경과했을 때. 20분이 경과했더니 이게 흩어지고 흩어지면서 동글동글하게 살아나네요. 네. 와.
미네랄이 있는 물이 혈장의 농도를 낮춰주면서 실제 엉켜있던 적혈구에 물 분자가 들붙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엉켜있던 연전 현상이 풀리는 탈연전 현상을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이거는 이용 쌤하고 저하고는 꼭 마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왜 혈관 검사했을 때 이모 씨는 땡글땡글하고 우리는 막 떡져갖고 돌아다녔잖아요. 떡이 졌어요? 네, 떡져갖고 돌아다녔잖아요. 떡이 졌어요? 네, 저거 미네랄 워터 마시면 20분만 지나면 우리도 이모 씨처럼 이렇게 혈액광, 적혈구 이쁜 적혈구 가질 수 있으니까 먹어야 돼. 이거 우리 먹어야 돼요. 무슨 랄? 미네랄. 네. 네, 이 경수가 이 심장병의 발생 확률을 낮춘다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요. 이 스웨덴 연구팀에 따르면은 칼슘이 다량 함유된 이 센 물, 경수를 마시는 사람의 경우에는 광물질이 적게 들어있는 연수를 마시는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한 34%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들어본 게 있어요. 알칼리수. 알칼리수가 이온수. 네, 뭐 이런 게 몸에 굉장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알칼리수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물이 이제 경도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물 속에 녹아있는 수소 이온의 농도, 즉 pH라는 거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물이 보통 pH 5에서 6 정도의 약산성수가 있고요. 또 7.4에서 8.5 사이에 약알칼리수가 있고요. 또 그 이상의 강알칼리수로 분류가 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생수 수돗물들은 다 pH가 7.4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는데요. 네. 알칼리수의 효능은 1997년이에요. 일본의 규슈 대학원에서 우리 몸에 여기저기 붙어서 망가뜨리는 그 활성산소와 산성 노폐물들을 배출시키고 해독시켜준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큰 비커가 나왔네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해 온 것이 산성수가 있고 알칼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BTB 용액이라는 시약이 있거든요. 이 용액을 산성수와 알칼리수에 넣으면 색깔이 바뀝니다. 색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산성수입니다. 약간 연두색으로 바뀌었죠. 네. 네. 그리고 재밌다. 자, 이게 알칼리. 프로 얘기 됐네요. 이때 빨대를 이용해서 입김을 불 겁니다. 자, 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부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럼 산성수가 된 거예요. 그럼 산성수가 된 거예요. 어떻게? 왜냐면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띠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산성화된 물을 다시 알칼리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알칼리수를 다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하는 것 같아. 신기하다. 마술하는 것 같아. 신기하다. 초등학교 시간이에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이렇게 또 신나고 재미있는 수업. 이 원리를 우리 몸에 적용시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pH가 7.4 정도의 약알칼리성을 유지하는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또 식습관도 서구화가 되면서 산성식품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니까 몸속에서 산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몸도 알칼리수와 같이 알칼리성 식품들을 섭취함으로써 중화되고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알칼리수의 경우에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난데요.
25세 이상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 몸의 이 항산화 체계, 즉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시스템이 좀 망가지게 되어서 그만큼 이 활성산소가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의 경우에도 이 알칼리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알칼리수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액의 경우에는 산성이거든요. 이걸 중화시켜요. 그러면서 오히려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후 30분은 피하고 이 알칼리수는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대 미각의 몸신이 등장했다. 300여 가지 물맛을 구분한다는 몸신의 블라인드 테스트. 깔끔한 맛이 나는 말도 안 돼. 밥을 지을 때 고기 음식을 드실 때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생수 사서 잘못 드시면 큰일 납니다. 물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다. 물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맛있게, 똑똑하게 물 마시는 법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이왕 마시는 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면 좋겠죠? 특별한 분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몸신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골라 먹는 재미, 물에도 있다. 300여 가지의 물맛을 감별한다. 오늘의 몸신, 물 전문가 워터 소믈리에 김하늘. 잘생겼다. 예, 인사해 주실까요?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터 소믈리에 김하늘입니다. 워터 소믈리에. 워터 소믈리에. 아니 뭐 저희가 와인 소믈리에는 들어봤었고 워터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있다는 건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저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물 종류만 해도 300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의 라벨만 봐서는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이 물이 내게 좋은지, 어떤 물 맛을 내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물 취향과 또 고객의 식습관에 맞춰서 이제 적절한 물을 추천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저희가 좀 다양한 물 얘기를 막 하면서 나한테 맞는 게 과연 무엇이지?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물의 세계에 저희 안내를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참 준수한 외모. 예, 들어보니까 워터 소믈리에 국가대표 부문 이 대회가 있는데 우승을 차지하신 그냥 그러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회에서는 이 워터 소말리아가 아니에요. 소믈리에. 이 한마디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회가 혹시 그 물을 많이 마시는 걸 뽑는 대회입니까? 아닙니다. 2011년부터 지금 이제 워터 소믈리에 경기 대회가 세계 최초로 열리고 있고요. 평가하는 종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물에 관한 다양한 지식들을 테스트하는 필기 시험과 그리고 물의 맛을 선별하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요, 사실은 운동 열심히 하고 땀 쫙 빼고 그냥 착 먹는 물. 쫙 마셨을 때, 야, 시원하다, 청량하다, 최고지. 물맛 좋다. 근데 사실은 어떤 맛이야? 그러면 말을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물맛을 가려낸다는 건 도저히 상상이 짐작이 안 가거든요. 난 살다 물 맛을 안 되는 건 이건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듣죠. 그럼요. 여러분의 혈액형이 다르고 키도 다르고 이제 눈 색깔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듯이 물도 각 특징이 있고요. 이제 물 고유의 맛이 있습니다. 고유의 맛인데. 사실은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정말 눈을 감고도 그걸 맞힐 수 있을까? 저희도 몸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큰일 났다. 물을 한번 맡겨보도록 할게요. 물 블라인드 테스트는 저도 처음 진행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긴장됩니다. 와인 맛을 구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앞두고 상당히 또 긴장하셨네요. 이게 정말 매우
민감한 상황에서 그렇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회 결승전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시고 내뱉으시고 안대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렇게까지 해야 예, 됩니까? 이렇게까지 아, 근데 해보겠습니다. 대회랑 해야죠. 또 다른데.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따를 겁니다. 이모 씨. 짜자자잔, 짜자자잔. 테이블 밑에서 지금 물이 얄미워. 우리 저 워터 소믈리에 김하늘 씨는 모르시겠지만 자, 오늘은 뭐 이모 씨 마음대로입니다. 네. 출제자가 이모 씨고요. 그 권한을 이렇게 즐겁게 누리고 있네요. 아 콧노래가 막 나오네요. 이게 가볍네요. 아, 근데 저희가 뭐 사실 그동안 방송에서 맥주 종류, 뭐 아니면 콜라 종류 이런 걸 맞추는 적은 있었어도 그런 것들은 다 맛이 있는 음료잖아요. 각각이 정말 구분이 되고. 네. 저 근데 물은 정말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맹물인데. 예, 그러니까요. 야, 이거 정말 이 과연 맞추실 수 있을지 저는 아주 대단하신 것 못 같아요. 맞춰서 은퇴한 분도 계시다고 얘기를 들어요. 자, 물이고요. 자, 보실까요? 네. 물입니다. 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네. 네. 짜자자자. 안 보여. 와, 그걸 보면 안 되지, 정말. 보면. 아유, 이모 씨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아유, 예. 네, 하시죠. 저희 오십시오. 안대를 그렇지. 벗으시겠습니다. 아, 네. 자, 여기서 자신 없으면 그냥 집에 가도 좋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워터 소믈리에라면 꼭 하겠죠. 멋있다. 과연 워터 소믈리에는 어떻게 물을 감별을 하는지 그 과정을 볼까요? 또 보네요. 색을 보는 거야. 보면 뭐 차이가 있나? 색이? 맑은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네. 차이가 있는 물이 있습니다. 조그만 힌트를 얻기 위해 이제 물의 이제 색이나 이런 것들을 봅니다. 예. 똑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집중해서 혼자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다. 어떤 물이구나. 맛있다. 우물물이구나, 뭐 약수물이구나. 생수구나는 가릴 수 있어도 가만히 있어. 생수구나는 가릴 수 있어도 가만히 있어. 물을 마시지 않고 뱉네요? 대신. 프로다, 프로야. 소믈리에인데. 그냥 와인 소믈리에 분들은 와인을 드시고 물로 입을 가시지만 맞아. 워터 소믈리에는 물 무슨 물로 입을 또 가시냐고. 조용히 좀 해요. 지금 집중해서 하는데 좀. 궁금해서 그랬어요. 형님 목소리가 제일 커요. 우린 신기해서 그러지. 다섯 개 중에 우선 세 개는 알 것 같고요. 두 개 좀 더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문제구나. 세 개를 벌써 알았다고. 세 개는 알 것 같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아, 집집마다 지금 마시는 양도 또 물을 한 모금씩 머금고 이러고 계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아, 드디어 스튜디오에 등장했습니다. 이번 약간 좀 어려운가 보다. 요게 가볼까? 요게 제일 문제야. 감히 믿어야죠. 감히 믿어야죠.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범 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심장이 뭐 오그라지는 것 같아. 떨린다. 왜 떨리지 이게? 1번은 프랑스 알프스 산맥에서 나오는 수입 광천수인 것 같습니다. 수입 광천수인 것 같습니다. 알프스. 네. 네. 그리고 2번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3번은 캐나다에서 나오는 깅하수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나오는 깅하수인 것 같습니다. 깅하수. 아니 이거 브랜드까지 다 맞추는 거예요? 5번은 우리나라 속초 외홍치에서 나오는 해양심층수인 것 같습니다. 해양심층수인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이 보이니까요. 이게 제일 문제야. 이번은그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4번이랑 좀 헷갈리는데 좀 더 깔끔한 맛이 나는 4번이 제주도에서 나오는 우리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국내 광천수인 것 같고요. 네. 2번은 저기 수원지는 알 수 없으나 한번 정제가 된 정제수, 아니면 정수기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네,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까 바꾸지 않겠습니다. 네, 바꾸지 않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볼까요? 네. 자, 정답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부터 열어볼까요? 네. 프랑스 알프스 산맥에서 나오는 수입 광천수인 것 같습니다. 수입 광천수.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와. 진짜 시길 소리요. 어쩌면 저희가 드린 것보다 더 각설도 조건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요. 우와. 자, 그러면 응답보다 더 잘.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정수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정제를 거친 물이다. 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4번이랑 좀 헷갈리는데 예. 2번은 저기 수원지는 알 수 없으나 그냥 정수기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응답보다 더 잘.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정수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정제를 거친 물이다. 네.
정수기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일반 상품화된 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물이 나와. 대박이다 진짜. 그럼 대박이에요. 정수기물을 맞추는 건. 정수기물을 넣은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 대회 우승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미 감동이에요. 자, 세 번째 물 보겠습니다. 빙하수라고 말씀하셨던 그건가요? 3번이? 캐나다에서 나오는 빙하수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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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빙하수. 빙하수. 야, 어머. 야. 여기까지 됐습니다. 빙하수. 어머 어떻게 야. 자, 갑니다. 설마 이걸 어떻게 다 맞추셨어요? 설마. 이것도 아주 고민이 많았는데 아까 제주도. 제주까지 딱 얘기를 했어요. 제주에 어디? 네. 제주도에서 나오는 물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국내 광천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나 소름 끼쳐. 저 소름 돋았어요. 네, 광천수 맞고요. 맞았어. 세상에. 맞았어. 국내 광천수고요. 예, 제주까지 맞히셨습니다. 야. 맞아요? 제주예요? 네. 제주 맞습니다. 어머 진짜 소름 돋는다. 어머. 저는 5번 갈까요? 자, 지금 완전 김학국 씨 얼굴이 세상에. 빨개졌는데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네네네. 과연 마지막 물까지 맞출 수 있을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지금 완전 김학국 씨 얼굴이 세상에. 빨개졌는데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네네네. 속초 외홍치에서 나오는 해양심층수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네네네. 해양 심층수야. 해양 심층수야. 와. 야 대박이다 대박. 네. 아니 근데 말이 돼요? 야. 말이 돼요? 저는요 진짜 놀라운 게 특징이 약간 있잖아요. 왜 수입 광천수도 그렇고 해양 심층수를 받아보니까 조금 짭짤하겠죠. 정수기 물을 맞춘다라는 건 전 진짜 너무 소름이에요. 사실은 이게 오늘 귀신 같다. 어떻게 보면 함정 문제 같은 네. 거였는데 정확히 해주셨고 본인 사실 좀 긴장 많이 하셨죠? 네, 긴장 많이 했죠. 이게 만약에 여기서 뭔가가 어긋났으면 저희는 그 다음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맞아, 떨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해내셨습니다.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2주 정도는 스스로 그 혀를 좀 가장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거 안 먹고 맵고 짠 거 안 먹고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어요. 우와. 야 이거 박수 한번 보내줘요. 저희도 저거를 조금 혹시 그래요. 감명하? 그러면 일단 잠시 후에 그럴 기회를 드릴 건데 이건주 씨 아까 목마르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나와보세요. 저 가볼게요. 나와보세요. 네, 나오셔서 제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예. 아니 뭐 모르게 하려고. 공복에 이렇게 약간 좀 모르게. 민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 너무 먹어서 어떻게 맛을 좀 분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래요. 네, 일단 제가 맛을- 선택했어요.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네, 네. 물 좀 드세요. 네. 네. 예, 이렇게. 소믈리에처럼. 한 잔 더 주세요. 네네. 그럼 뭐 이거 드려볼까요? 예, 뭐 딱 맞고 다른지만 뭐 어떻게 다른지 한번 흔들어 보세요. 어떤 느낌, 촉감 뭐 도대체 뭘까?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 집에서 먹는 생수. 그냥 다 우리 집에서 먹는 생수지. 무슨 수입산이 어딨어요. 다 그냥 성게물 갖고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이분들께 모두 5가지 물 맛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세요. 비교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워터 소믈리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신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지금 물 준비해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물 맛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듣고
또 네.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선 뭐 쉽게 말해 해양 심층수는 바닷물이죠. 모든 바닷물이 해양 심층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곳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그런 2도 이하에 계속 유지되는 물을 해양 심층수라고 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일본, 노르웨이, 미국 등만이 이제 해양 심층수를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양 심층수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기본적으로 미네랄 많잖아요. 그래서 퍼밀이라고 해서 35퍼밀 정도가 되는데 경수입니다. 경도가 굉장히 높고요. 다른 경수랑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점은 바닷물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짭조름한 맛이나 짠맛이나 약간 바다 향이 납니다. 해양 심층수 딱 입에 들어가니까 딱 광어 냄새 나지 도다리 냄새. 자, 그러면 또 광천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우선 광천수는 땅에서 나는 모든 물을 광천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미네랄 워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샘물, 지하수, 안반수 보통 이 모든 물이 광천수입니다. 그래서 광천수는 지질에 따라 미네랄 구성 요소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보통 수입되는 알프스 산맥의 광천수는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서 미끌거리면서 좀 무겁고 단맛이 느껴지는 반해 우리나라의 광천수는 비교적 미네랄 함량이 굉장히 적은 연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맛이 나진 않지만 부드럽고 깨끗한 끝맛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물의 맛을 비교하실 때는 보통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마셨던 국내 광천수랑 다른 물이랑 비교해서 드시면 이거보다 뭐 짠맛이 난다, 이거보다 좀 무겁다, 이거보다 미끌미끌거린다로 이제 한번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두 가지 해보니까 좀 차이가? 뭔가 정말 약간 좀 미끄덩미끄덩 거리는 어떤 그런 느낌은 있는데 어떻다라는 건 저는 확실하게 구별이 안 돼요. 예민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네, 제가 수입 광천수를 마셨을 때 특이한 행동을 했던 거 혹시 보셨나요? 아까 이건주 씨께서 따라 하셨었는데 그건 어떤 것을 알려고 했냐면 이제 수입 광천수 제가 딱 마셔보니까 경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특별한 점을 찾으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미끄덩미끄덩거리는 게 이제 미네랄이 많으면 미끄덩미끄덩 하거든요. 그런 점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뭐 짠맛, 미각 이런 것들은 못 느끼실 수 있어도 약간 미끄덩거리는 거는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산 강천수는 진짜 더 훨씬 심플한 맛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훨씬 더. 입에서 잘 부서지죠. 네. 난 밥하면 이걸로 할래요. 네. 밥하면 좋겠다는 생각. 네, 맞습니다. 밥을 지을 때 칼슘이 소량일 때는 약간 단맛을 내는데 너무 많은 경우에는 쌀의 섬유질이 점점 단단해져서 오히려 푸석푸석한 밥이 될 수 있고요. 밥 색깔도 좀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마그네슘이 좀 많은 경우는 떫은 맛을 냅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적절히 들어있는 국내 광천수가 좀 잘 어울립니다. 어쩌다 맞췄어요. 네, 맞습니다. 물에 따라서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육류요. 고기죠. 고기. 서양인들은 육류와 같은 중성지방이나 고단백질 등의 음식에 경수를 마시면서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섭취를 해왔는데요. 육류를 먹을 때 연수를 사용하게 되면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계속해 쌓이게 되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의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기 음식을 드실 때는 경수인 수입 광천수를 추천드립니다. 이 그 고기와 경수가 어울리는 이유는요. 고기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경단백질과 경수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이 결합해서 고기를 더 부드럽게, 육질을 부드럽게 덜 굳게 만들고요. 또한 이런 효과가 동시에 고기의 잡내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빙하수하고 정수기는 어때요? 정수기물은? 네, 빙하수는 빙하가 녹은 물이죠. 수천 수만 년 전부터 있었던 물이기 때문에 약간 나이가 많죠. 그래서 물에도 빈티지, 와인처럼 빈티지가 있는데 빙하수 같은 경우는 수천 수만 년입니다. 그래서 약간 청량감이 적고요. 조금 단맛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나는 편입니다. 정수기 물은 확실하게 그러면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죠? 네, 정수기 물은 이제 정수기의 방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되게 가정집에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정수기의 방식이 역삼투압 방식입니다.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의 경우는 미네랄을 완전히 다 걸러낸 증류수에 가까운 물이거든요.
솔직한 심정 말씀드릴게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워낙 물을 안 좋아하니까 워낙 물을 안 먹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저 배만 부르다 생각이 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기는 참 어려우나. 그러게요. 네, 물에 관한 한 워터 소믈리에가 느끼는 다양한 점을 저희가 같이 경험해봤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네요. 네. 진짜. 물을 정말 맛있게 제대로 마실 수 있는 방법 워터 소믈리에가 좀 전해주시죠. 네, 물은 섬세해서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마다 고유한 맛을 가장 느낄 수 있는 온도가 따로 있는데요. 물이 가장 맛있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몇 도일까요? 시원해요. 7도? 그 냉장고 안에서. 아이, 아까 시원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3도. 네, 정답은 아무도 못 맞추셨는데 12도입니다. 광천수들을 취수할 때 온도가 12도 정도라고 해요. 우물물 온도. 충분히 시원한 온도인데요. 물은 온도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변할 경우 그 개성이 좀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보다 아까 4도, 5도가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차게 되면 혀도 이제 단백질이다 보니까 이제 물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차가운 맛. 차가운 느낌, 네, 그 느낌만 받을 수 있고 온도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좀 더 둔감해지고 물의 단점들이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치미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2도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네. 12도. 오늘 몸신에서 이제 물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네요. 네. 이제 끝났으니까 땀 그만 흘리시고. 아유,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지금까지 김하늘 몸신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주 씨. 네. 어유 물 박사 되겠어요. 저는 오늘 와서 정말 많이 놀라고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다는 거 이제 다들 잘 아셨을 테니까 이제 물을 어떻게 마시고 계신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몸신 가족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물을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집에서는 정수기물 마시고요. 밖에서는 이렇게 뭐 그냥 스케줄 하면서는 생수 마시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이제 작은 생수병 하나 갖고 다니면서 먹고 계속 사 먹고.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생수 사서 드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하지만 제대로 드셔야만 괜찮고요. 잘못 드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 드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 근데요, 시판하는 생수는 그 법이 있어서 거기에다 위생법에 합격된 것들이잖아요. 수질 검사 다 하고 세균 검사 다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믿고 먹는. 비싸서 큰일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페트병에 든 생수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함께 보시죠. 진짜? 이거 왜? 그걸 페트병은 없잖아요. 개봉 직후입니다. 오네요, 오. 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실까요?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1시간 정도는 이거 1시간 됐는데. 그러니까. 얼마요? 1337? 1337? 아유. 진짜. 보통 뭐 6시간도 연 생수병 갖고 있잖아요. 하루 지나도 먹는데. 와. 물 먹으면 안 되겠구만. 무서워서 물을 어떻게 마시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떨 때는 뭐 하루가 지나게 다음날 또 그 물을 한 모금 그럼 먹죠. 개봉 직후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세균수가 증가했죠. 5,675. 1000배. 세상에.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물이 그대로가 아니라 개봉 직후에는.
웬일이야? 세균이 장난 아니네. 자,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조금 더 안전할까 싶어서 냉장 보관하시잖아요.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자, 1시간 냉장 보관 후에 봤습니다. 614. 그래도 아까보단 덜하지만 제법 세균이 증가합니다. 세균 다 추워서 죽을 줄 알았더니. 6시간 후 냉장 보관했는데 3,233이니까 6시간 지나면 냉장 보관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네요. 계속 올라가는 거 계속. 아, 이거 안심할 수가 없겠네. 우리가 보통 마시던 물을 저렇게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많이들 놀라시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물을 드실 때 이제 페트병과 접촉하는 경우에 물 속에 이제 침이, 타액이 같이 혼합돼서 들어갈 때 세균이 같이 들어가서 증식하게 되고요. 또 기온이 높아질수록 번식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거를 500ml를 하나 따서 그 자리에서 다 원샷하고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의 거예요. 없어요. 다 이렇게 맞아요. 들고 다니면서 마셨다가 입 뗐다가 또 뗐다가 계속 이러거든요. 그런 줄 몰랐어요. 저 정도일 줄은. 제가 아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좀 공중 낙하시키는 분이 있으세요. 입에 대지 않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 입을 대지 않아도 균이 들어갑니다. 이 빨대로 먹어야 되나? 이 주변에는 공중부육균이라고 해서 균이 이렇게 떠다니고요. 낙하균도 있어요. 공중 낙하균 이런 거에 의해서 일단 생수통의 경우에 따면은 그 속에 균이 오염이 될 수 있고요. 균은 시간이 지나면 일단 증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증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합니다. 거기에 병원성 세균까지 증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한 생수가 몇 시간 지난 걸 그냥 마셨을 뿐인데 실은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는 결과고요. 이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뭐 구토, 구역질 이런 보통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식중독 증상이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세상에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냉장고를 그렇게 맞아, 믿었어요. 맞아. 난 정말 걔만큼은 믿었어. 근데 아까 화면을 보니까 냉장고 안에 넣었던 그 물 자체도 이게 번식이 되니까. 맞아요.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돼? 아니 근데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 냉장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금 불현듯 우리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녹화를 한 3-4시간 하잖아요. 그런데 녹화하기 전에 물을 하나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마셔가면서 이거 하는데 열어서 지금 여기 조명하고 온도에 우리가 다 끝날 때까지 세균이 처음보다 점점 번식되는 물을 마시잖아요. 안 마실 수도 없고 녹화는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방법은 있죠. 바로 생수를 개봉한 뒤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드시는 것이고요. 한 번에 다 드시는 것이 힘드시다고 하면 컵에 따라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게 있어요. 왜 물도 물론 마시면 좋지만 가끔씩 물 대신에 왜 커피나 차를 마시기도 하잖아요. 갈증이 나면. 그래서 커피나 차도 물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정집에도 그냥 일반 물을 아예 그냥 차로 끓여서 끓인 맞아. 물을 보리차라든지 네, 뭐 이런 녹차, 것들 보리차, 많이 둥글레차 이런 거 맞아요. 끓여서 아예 그거를 그냥 물로 먹는 네. 집이 있잖아요. 맞아. 그래 나도 그게 궁금했던 그걸 거예요. 물로 그래서. 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쳐주는 거예요, 대체?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물과 차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죠.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문난 차들은 다 모였네요. 예.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요즘 자주 드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보리차, 결명자차 그리고 뭐 둥글레차 예. 대부분 이제 집에서 댁에서 끓여서 물처럼 드시는 차들인데요. 이 중에서 물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차가 있고 드실 수 없는 차가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다 그냥 물 대신 먹으면 되는 차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저는 보리차가 제일 좋습니다. 아, 보리차. 왜냐면 보리차라면 좀 드실 수 있겠어요. 뭐 물을 먹더라도 일용할 양식 보리를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보리 전 집에서 볶아서 여름에 끓여 먹어요. 예. 이제 물을 마셨다 하고 쳐주는 네. 그것은 어떤 것인지 정답을 알려주세요. 네. 네. 바로 보리차와 현미차입니다. 보리차와 현미차입니다. 역시. 그죠? 선생님이 맞추셨어요. 아니 저는 요새 겉볼 있는 거 사다 볶아서 그렇게 끓여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예, 곡류로 만든 곡물차는 우리가 먹는 주식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물 대용으로 충분히 드실 수 있지만 다른 차들은 물 대용으로 드실 수는 없습니다. 네, 이 보리차나 현미차의 경우에는 정말 장점이 많은데요. 물속에 남아있는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호르몬과 같은 이런 의해 물질들을 흡착을 해요. 이렇게 달라붙게 해서 이 우리가 마시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요. 또 이 곡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미량 무기질들이 있습니다. 약간 녹아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드시면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단점도 있어요. 이 곡물차. 금방 쉬어요. 아니 근데요 남자가 저렇게 머리 허옇게 갖고 앉아서 곡물차는 쉬어 이러고 앉았으면 이거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죠? 네 아는 게 많으셔서. 나는 지금 우리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시는 나머지 차들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녹차 같이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마신 양보다 더 많은 물을 몸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 대신 드시는 음료로는 적당하지가 않죠. 옥수수 수염차, 헛개나무차 이건 약효가 있는 약재들입니다. 예. 특히나 이뇨작용이 많습니다. 술독을 풀어주는 헛개나무차는 이뇨작용으로 술독을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능이 강한 약재들을 섞어서 물처럼 드시는 차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맞춰서 드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을 드시기 싫은 분들은 한두 잔 정도는 진하지 않은 차로 드실 수는 있겠지만 물 대용으로 하루에 2리터씩 드시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각 효능에 맞게 꼭 필요할 때 그 차를 드시는 건 괜찮지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차들이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물의 신세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물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정보들과 지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정말 잘 낫지 않은 질환이 의외로 물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물만 잘 챙겨 드셔도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 잔의 기적, 오늘은 물 이야기로 이 시간 꾸며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신동진 몸씨께도 감사 인사 전해드리면서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요요 걱정 없는 다이어트, 고기도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삼시세끼 다 먹는 다이어트, 와우! 삼시세끼 다 먹는 종이컵 다이어트. 몇 끼니 종이컵에 담아서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란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먹고 싶다. 보세요 생선도 계란도 한 번씩 먹을 게 다 있어요. 괜찮네요. 종이컵 다이어트 3주간 체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3주 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다른 분들과 드세요. 그분들이신 맞아, 거죠? 맞아. 얼마나 체중 변화가 있을까요? 7.3kg. 와! 3주 만에. 대박이다.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이것처럼 효과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보, 비키니 알지?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